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비장전 들어갈 겁니다. 배비장전 할 때의 배씨, 원래 배씨 맞아요. 비장은 직책명이기 때문에 비장이란 직책을 가진 배씨 성을 가진 이런 뜻인데 그래서 별로야. 이 작품을 할 때마다 이렇게 배씨가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걸리냐고요? 라고 묻는다면 너무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어찌됐건 이게 이제 배비장전인데 이 작품은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하면서 이 작품하면서 약간의 특징을 제가 툭툭 쳐주고 있는데 중요해서 꼭 좀 봤으면 첫 번째 중요한 이유 판소리계 소설이거든요. 원래 판소리계 소설은 얘들아 항상 어느 때고 무엇이고 중요한 거야. 근데 뭐 흔히 아는 예를 들어서 춘향전이라든가 심청전, 토끼전, 흥부전 이런 작품들은 아주 많이 거론되는 작품 중들이 하나고 배비장전 같은 경우에는 좀 띄엄띄엄 거론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판소리 소설로 일컬어지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후발 뒤에 있지만 그래서 얘도 중요시하고요. EBS에 그런데 나왔다는 건 중요시 보셔야겠지요. 자, 기본적인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의 율문투 그러니까 운문투 사사조라고 하죠. 그걸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음악적인 요소가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게 서민문학이잖아. 판소리 자체가. 그러다 보니 이게 양반이 같이 항유하다 보니 양반의 언어라든가 양반의 글을 쓰고 그걸 쓰려고 노력하는 것도 맞지만 서민의 언어도 쓰다 보니 이게 이중 언어로 두 개가 다 들어가는 특징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역시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양반에 대한 비판이지요. 약간 풍자? 그러니까 허세와 허위로 가득 차 있는 양반을 풍자하고 싶어요. 여기서의 배비장이 허위와 허세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걸 풍자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서민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어떤 희열, 느낌을 갖기 위해서 뭔가 해학적으로 재미있게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서 소설이 막 묵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냥 재밌게 가볍게 읽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기는 좋은 작품이니 중요하다. 자, 초점 잡으시고 저 출발할 거예요. 판소리계 소설이구나. 제가 지금껏 한 얘기들이 다 중요한 얘기였어요. 판소리계 소설이구나.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구나. 양반을 비판하고 싶구나. 희화하고 해학적인 부분이 나와서 즐거움을 주겠지요. 서민들의 마음에.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 출발합니다. 자, 줄거리를 좀 알고 출발하실 거예요. 자,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배비장이 이제 원래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제주도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이 지역을 옮겨 다니잖아. 어쨌든 공직이니까. 그래서 제주도를 갔더니 가기 전에 물론 자기 부인하고 사람들한테 엉뚱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장담을 하고 갔습니다.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야. 뭐 요즘에야 당연히 그래야죠.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겠다라는 말로 약속을 했어요. 요즘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직책 있고 남자들이 왜 첩도 거느리고 이러다 보니 그런 일들은 사실은 비일비재했는데 나는 안 그래. 나 선비야. 아유, 내가 양반 체면이 있지. 내가 그렇게 막 여자들한테 특히나 뭐 그 기생들한테 내가 눈을 돌릴 것 같아? 나 절대 그런 일 없어. 여자들은 쳐다도 안 볼 거야.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제주도에 부임받아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이 배비장이 내려가니까 거기에 원래 부임받아서 있었던 정시성을 가진 정비장이라는 사람이 마무리하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서로 바톤 터치하듯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기생애랑하고 마지막 이별한 장면을 봐요. 근데 기생애랑이 그동안 이 정비장이 혼을 쏙 빼놨던 거지. 그래서 정비장이 완전히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헤어지면서 뭐 당신의 왜 보통 고전에서 그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헤어지기 너무 아쉬우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아쉬우니까 당신의 어떤 신체 일부를 내가 마치 뭐 징표처럼 사랑의 징표처럼 갖고 싶어요. 하나를 주세요. 이래서 이빨을 빼주거든요. 이게 진짜 이런 거 안 돼. 그런데 어쨌든 이빨을 빼주는 그냥 홀딱 빠졌으니까 뭐 눈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빨을 빼주는 걸 보면서 배비장이 아유
아유, 저러면 여자한테 저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난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이제 그 관리들 몇몇 모여있는 사또를 포함한 몇몇 모여있는 사람들이 듣고 특히나 기생애랑도 들으니 오기발동 같은 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셋이서 그 계교를 짜요. 이제 제주 지방의 관리들이 계교를 짠 게 뭐냐면 한번 유혹을 해보자. 유혹을 해서 정말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보자. 기생애랑으로서는 그 자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보고 만약에 넘어오면 정말 실컷 골려주고 싶었겠죠. 왜? 호언장담했잖아. 그게 허위잖아. 사실도 아니면서 그렇게 허위로 자기는 그런 잘된 인물도 아니면서 잘된 인물인 양 얘기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계략을 짜고 그래서 유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재가 뭐냐면 이미 유혹에 빠졌어요. 한 번은 넘어갑니다. 여러 번도 아니야. 한 번에 넘어갔어. 그래서 애랑이네 집에 배비장이 있는데 남편인 척하고 방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재 읽어보셨죠? 마치 남편인 척하고 들이닥치니까 배비장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괴짝이라든가 뭐 자루라든가 이런 데다가 숨어요. 애랑이가 막 급하게 빨리 숨어 남편 이러니까 뭐 누가 뭐 안 숨겠습니까? 그래서 막 숨는데 숨어서 이제 앞에 안 보이고 이게 어쨌든 갇힌 거잖아. 나중에 괴짝에 갇혔을 때는 철커덕 잠가버리고 뭐 이러니까 뭐 오더가도 움쩍달싹 못하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괴에 가다 놓고 저거 불태워야 된다. 귀신 쓰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니? 아니다, 물에 빠뜨려야 된다. 뭐 이러면서 결국엔 물에 빠뜨린 척 하면서 그 사또가 있는 동원, 그러니까 그 관아 마당 같은 데다가 괴짝을 갖다 놓고 물이 아니죠. 근데 물을 이렇게 툭툭 뿌리니까 마치 찰랑찰랑 물에 들어간 줄 알고 자기 이제 물에 빠졌구나. 괴짝에 갇혔는데 물에 빠지면 나오지 못해가 죽는 거잖아, 얘들아. 얼마나 공포스럽겠니?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서 괴짝을 풀어주니까 거의 알몸으로 나와서 마치 자기 딴에는 헤엄을 치냐. 왜냐면 바다였으니까 본인 입장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겠다고 막 허우적 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배에 가둔다거나 물에 빠뜨린 척 한다거나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인물을 희화화하는 모습이 아주 부분 아주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희화하고 해학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다 보니 서민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겠죠. 결국 배비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배층이요. 어쨌든 지배층으로서의 관직을 가진 사람이잖아. 높은 사람이잖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아유 이렇게 허세만 부릴 뿐 허세라든가 허위의식은 여전하더라. 그런 부분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지문에 그대로 써져 있을, 지문이 된다. 거기에 제가 그대로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제 줄거리 이야기와 함께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자, 부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요거 읽으면서 너무 한자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한자어가 많아서 저 못 읽겠어요 할까봐 제가 한 번은 제가 보여드립니다만 그 모든 나와 있는 한자어들 이 작품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판소리계 소설은 다시 얘기할게요. 양반층의 언어와 서민층의 언어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양반층의 언어를 썼을 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강한 거냐면 얘들아 그냥 일부러 쓰는 거야. 일부러 있는 척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양반층의 언어를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쓰는 거라서 그걸 꼭 해석을 필요로 한다거나 해석이 꼭 있어야 된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석으로 주지요. 시험 문제 출제된 주석으로 해석을 주는 거지 너희들이 이 정도 한자를 해석할 거라고는 출제자들도 기대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어려운 단어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볼게. 자, 첫 번째 스타트 하겠습니다. 방자놈이, 자, 방자가 이제 서민의 격이니까 이제 놈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자, 어쨌든 제가 인물이라서 보라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언성을 변하여서 고함하면서 들어가니 배비장 속이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변화요.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배비장 목소리가, 아니, 방자 목소리가 원래 이랬다면, 에헴, 누가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목소리를 바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꼭 예를 들어줘야 되나? 졸릴까봐 내가. 얘 이렇게 안 들고, 그냥 읽어도 되지요. 하지만 잠겠지? 선생님 뭐 하는 거야? 하고 잠겠지?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비장을 왜냐면 배비장이 방자 알거든요. 방자 배비장 밑에서 일하는 애야. 그러니까 목소리를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 켜놓고 문 열어라. 그 한문볼랑은 네 마그마 하고 소리를 하니까
저 여인이 놀라는 채 보셨습니까? 뭐뭐한 채라는 표현들 고전에서 많이 나오고요. 짐짓 이런 표현들은 가짜야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채 했다는 건 놀라지 않았다는 거죠. 왜? 같이 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저 여인은 기생애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신을 떨며 황황할 때 방자놈 원성을 높여 요기롭고 고의한 년, 내 몸 하나 움쩍하면, 내 몸, 내가, 그러니까 방자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몸만 움쩍하면, 그러니까 내가 잠시만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 앞에 신 내 짝이 떠날 날이 없으니 저 요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요거 지울게요. 문 앞에 신이 내 짝이 있다고요? 요거 여러분들 그거랑 연관지어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처용가 배웠잖아. 처용가에 그 처용이 밖에서 있다가 와보니 역신 때문에 다리가 4개잖아요. 둘은 내 아는데 둘은 누구야? 이거 알고 있지?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나만 어디 사라졌다 오면 신발 문 앞에 신이 4짝이야. 4개, 원래 2개여야죠. 부인 거. 그런데 4개라는 의미를 아시죠? 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쓰세요. 가로에 결국 다른 남자를 어떻게 나만 없으면 이렇게 남자를 들이나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놈과 둘이 미쳐서 두런두런 하느냐 이 연놈을 한 주먹에 쇄골 박살하리라. 장담하고 들어오니 굉장히 과격하고 조금은 저속한 언어들 쓰고 있죠. 이게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우선 서민의 언어들. 저 뒤에 가면 또 한자어들 나열을 할 겁니다. 장담하고 들어오니 배비장이 혼겁하여서 아주 깜짝 놀라서 황황하나 외문집이라. 그러니까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망할 수가 전혀 없어서 알몸으로 이불을 쓰고 여자더러. 여기서의 여자 당연히 애랑이 한테 이르는 말이 그 와중이에요. 사실은 이거 들키면 죽는 거고요.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굉장히 황급하고 무섭고 어려운 지경인데 이 와중에 죽어도 문자는 쓰던 것이었다. 즉 어려운 문자 쓰는 거죠. 그냥 말로 해도 돼. 뭐라고 말해도 되냐면 거기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습니다만 줄 그어놓고 밤이 깊었는데 호령하며 문을 여니 고함치는 사람은 누구요? 이렇게 말로 해도 되잖아. 편한 말로. 심지어는 누구냐 쟤? 이래도 되잖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걸 이렇게 한답니다. 야장과반에 내호개문하니 호령자는 수야요. 이렇게 한답니다. 왜? 나 양반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한자 좀 써야죠. 좀 긁기 좀 안답시고 아는 거 써야지요. 라고 하는 게 허세잖아요. 그런 거를 좀 비판하고 싶은 겁니다. 조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한자를 쓰네 하니까 EBS 얘기하고 갈까요? 어려운 문자를 쓰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물의 허위의식을 강조하고 있음 맞죠? 그랬더니 저 여인이 대답하되 오가 출투천이요. 따라하는 겁니다. 너만 쓸 수 있냐? 나도 쓸 수 있다.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이렇게 한자를 쓰는 거죠. 그게 본부 난군이요? 당신 남편이요? 성품이 어떠한고? 라고 물었더니 성정은 제일 악남으로 아주 악랄한 남자예요. 제가 뒤에 달진 않을게요. 악랄한, 미련하기는 도척인데 도척 같은 사람이고 기운은 항우 같고요. 항우가 아주 힘이 센 그런 중국의 인물이죠. 지금 도척이라든가 항우라든가 뒤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홍문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제 고사 속에 나오는 그 중국의 인물이면 다 고사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인물들 이름을 대면서 힘센 사람 그리고 성질 더러운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런 사람들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내 남편이 힘도 세고 무서운 사람입니다를 일부러 말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고 이 인물은 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항상 나 그렇게 소설을 읽을 때 가르쳐주지 특히나 소설을 읽으실 때 중국 고사 인물 나오고 중국 고사 나오면 그거 통으로 드러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매번 그러잖아. 그걸 일일이 꼼꼼하게 왜 읽고 있나 시험 시간에. 그냥 중국 고사구나. 중요한 건 앞이나 뒤에 하고자 하는 말은 이미 결론지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앞에 성격이 제일 악남이에요. 이랬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그대가 살아보기는 틀렸으니 그대 살긴 다 틀렸어. 당신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불쌍한 그대 목숨 나로 하여 죽게 되니 내가 죽고 살릴 터면 그 안이 살려줄까.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살려줄 텐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배비장을 위하는 척하죠. 모든 건 척이에요. 모든 건 척입니다. 자, 거기 가로에다가 고사 속 인물을 그냥 써두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들어서 힘세고 포악한 사람임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야 무서울 거 아니야. 안 그렇고 만약에 성격이 순하고요. 아유, 싸워서 제가 이기는 걸 못 봤네요. 힘도 약해요. 이랬으면 배비장이 치고 나왔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라고 일부러 이렇게 더 얘기를 한 겁니다. 배비장이 애걸하면서 하는 말이 옛날 진국년의 역시나 고사 속 인물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형가의 큰 주먹에 솜에 잡혀 죽을 진왕 탕금을 살렸으니 이렇게 왕을 살렸잖아. 그런 여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여자지만 나를 좀 살려주라 라는 고사를 인용하여서 낭자도 의사 내어서 날 살리게 제발 덕분 날 좀 살리게. 자, EBS 얘기합니다. 남에게 의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죠. 남잔데 그치? 근데 여자한테 그것도 의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양반이고 자기 직책 있고 잘났네 만에 하더니 이렇게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희화화되어 있는 인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적의 집 흉계 꾸면서 큰 자루는 언제 하여 두었던지 가로 아구리를 벌리면서 이제 자루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드시오, 들어오시오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제가 42페이지는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갔더니 또 방자가 와서 모르는 척하고 알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여기 뭐가 들었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거짓말로 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쳐볼까 하고 둥 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검은 고인 척을 해야죠. 두둥 두둥 이러면서 배비장이 안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나 내지 말지. 그 자체도 희화화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우스꽝스럽잖아요. 사람을 약간 바보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참 실제로 양반이고 얘들아,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런 행동하는 게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바로 희화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둥덩지덩 뭐 이러면서 소리를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이제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이제 이 방에서 좀 오래 있을 것 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궤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보여드릴게요.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위에서 4줄 내려오시면 나 다른 데로 이사 좀 시켜줘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여인 거동 보소. 윗목에 놓인 피나무궤를 열고 얘나 팥비 드시오. 팥비 일로 들어가시오 라고 하니까 궤를 보고 문자는 놓지 아니하고 씁니다. 문자는 놓지 않아 끝까지 최대괴소 하니 하이은 신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뜻풀이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주석 준다니까 이런 거. 너희 보고 이걸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한자를 쓰는 그런 습성, 희화화된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리고 허세를 버리지 않는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다. 풍자의 대상 맞지요? 하니까 저 계집이 그 궤가 밖으로 보기는 적사오나 속이 넓어서 의신하기 좋으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라고 하니 배비장이 할 일 없이 궤문을 열고 들어가고 했더니 막 이렇게 구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심하고 서른지고 이 상황을 누가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EBS입니다. 탄식만 하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어리석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자, 어찌됐든 맨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방자가 꿈을 꿨더니 갑자기 졸려가지고 이렇게 꿈을 꾸는데 소피 누러 갔다가 꿈에 노인이 와서 얘기한답니다. 저 궤에 귀신이 들었어. 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불을 놔야겠어 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에 있던 배비장이 화들짝 했겠습니까? 나중에는 물에 빠뜨려야 돼. 그래서 측지로 물에 빠뜨린 척을 하면서 아까 얘기 줄거리 들으셨죠? 그렇게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자, 어느 부분이 나오더라도 줄거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배비장전 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인물들의 성격 아시면 읽기 편하실 거고 라스트로 이들이 일부러 개교를 꾸미는 거라서 다 같이 짜고 치는 곳도 다 같이 알고 있어를 생각하시면 연결하기가 쉬우시겠죠? 자,
어리석은 지배층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신 작품, 이게 판소리기 소설에서 나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꼼꼼하게 체크해서 안 읽은 부분은 지문을 한 번쯤 꼭 읽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작품 마무리하고 또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